반갑습니다. 교과서 핵심 개념으로 완성한 수료연술 김지은입니다. 네. 조금 지금 이제 앞에 선생님들 말씀이 길어지셔가지고 어머님, 아버님께서 좀 더 많이 궁금하신 점 위주로 좀 컴팩트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결국 그래서 언제 어떻게 수료연수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합격생 사례를 이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합격생 사례는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 수업을 듣고 합격 수기를 이제 제출을 해줬던 친구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정확한 개념을 숙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숙지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요. 이 개념을 머릿속에서 넣었다 뺐다가 자유롭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아, 어떤 개념을 써서 내가 이걸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날 수 있을 정도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중상위권 친구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수능을 계속 준비하다 보면은 자꾸 문제별로, 문제 유형별로 그냥 문제를 풀기만 하고 개념 숙지가 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기다 이제 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본인이 개념이 숙지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인지조차 하지 못해요. 그냥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문제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논술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 결국은 백지에다가 서술을 해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서술을 하다 보면 결국 아, 내가 모르는구나,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정말 모르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모르는 걸 찾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결국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면 수능에도 도움이 되고 논술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되죠. 이 친구는 일반고 학생이에요. 그래서 내신 3.6이고 수능이 32412고 이제 중앙대 기계공학과에 최초 합한 학생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써줬던 합격 수기 중에서 조금 발제를 해봤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요. 논술 전형과 수능 수학의 개념은 대부분이 같고, 그다음에 여러 번의 기회가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의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당연히 수학의 개념은요. 다를 수가 없어요. 이건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교과서 기본 개념에서 수능도 논술도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똑같아요. 근데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같은 유형의 문제도 있지만 좀 수능은 뭐 미분 가능한 함수를 주고 이걸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봐 라고 준다면, 논술은 그런 같은 유형의 문제도 있지만 야,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인지 한번 밝혀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자꾸 출제를 해요. 그러면 이게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전혀 다른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죠. 전혀 다른 개념을 내가 배우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게 계속 좀 자주 반복하다 보면요, 결국은 잘 습득이 되고, 그래서 최대한 좀 오래 이제 준비를 하면서 자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이게 6개 저희가 수시를 쓰잖아요. 근데 학생부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요, 쓸만한 전형이 없어요. 논술이 아니면. 그럼 이제 준비를 하고 논술을 쓰냐, 준비를 하지 않고 논술을 쓰냐, 정말 이 차이뿐이거든요. 그래서 쓰실 거면 꼭 준비를 해야자,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유형을 파악해야 되죠. 이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제 익혔으면 유형별로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좀 봐야 돼요. 이 친구는 수능은 이제 523, 559, 이제 경희대, 건대, 한양대, 에리카 붙었고요. 제 브로셔 보시면은 이제 어머님하고 카톡한 그 사진이 있어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 되게 스펙트럼이 넓게 지원을 했죠. 그러니까 경희대도 쓰는 친구, 한양대, 에리카도 쓰고요.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아주대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썼냐면 수능 최저를 못 맞출까 봐. 혹시 못 맞출까봐 이제 수능 최저 되는 거랑 수능 최저가 없는 거랑 이렇게 섞어서 이제 썼어요. 그리고 수능을 끝까지 저한테 이제 말을 안 해줬는데, 이제 어머님께서 또 이제 합격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제가 또 이제 다시 어머님 죄송한데 친구가 저한테 말을 안 해주는데 저 수능 성적 좀 조금 알려주시면 안 되냐, 좀 다른 이제 다른 친구들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말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한테 비밀이에요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수능이 이렇게 나왔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아주대도 이제 예비를 받긴 받았었는데 그 뒤에 사실 합격을 했는지는 물어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어제 아주대를 갈 건 아니고 경희대를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했던 얘기들 중에는 이제 각 학교의 문제 스타일과 난이도, 형식들을 미리 알고 배울 수 있어서 이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상반기부터 해서 9월까지는요 모든 이제 다양한 학교, 좀 레벨이 비슷한 학교들의 기출들을 좀 섞어서 시험을 보고요, 섞어서 이제 수업이 나가고, 그다음에 10월하고 11월 이때는 학교별로 수업이 나가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학교에서 만약 A 학교에서 출제된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2, 3년 뒤에 아니면 바로 다음 해에 다른 학교에서 또 출제가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면 사실 문제가 새로운 유형도 있지만요, 좀
전형적인 유형들도 있어요. 그럼 그게 돌고 돌거든요. 그럼 결국은 다양한 학교의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다양한 유형을 익히는 거, 그 다음에 좀 다양한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형을 파악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실전 모의 논술을 통해서 실전 감각을 익혀야죠. 수능도 계속 모의고사를 보는 것처럼 논술도 모의 논술을 보면서요. 내가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어떻게 넘어갈 거고 얼마만큼 쓸 거고 이제 어떻게 서술을 할지를 좀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이 친구도 이제 일반고 학생이었고 내신 3.3이고 수능은 이제 53366 세종대 나노 신소재 공학을 갔던 친구인데 네, 이 친구 합격 수기는 제가 항상 이제 좀 볼 때마다 조금 눈물이 나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데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써줬던 합격 수기 중에 좀 중간에 발췌를 한 부분을 보시면요. 초반에는 매번 시험을 보고 첨삭을 받고 오답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였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매주 제가 성적 문자를 보내줘요. 그리고 이제 뭐 최고점, 뭐 그다음에 뭐 상위 10% 컷, 상위 30% 컷, 뭐 이런 걸 받으면 자신의 위치가 이제 딱 보이고요. 그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제 스트레스를 안 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어머니, 아버님께서 딱 성적 문자 받고 야, 너 이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면 친구가 이제 너무 이제 힘들잖아요. 보면 이제 논술 유형이나 풀이 작성이 익숙하지 않아서 나의 답안지 점수를 다시 보면 자책하게 되고 논술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아서 하원길에 많이 울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제가 너무 막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항상 좀 무던하게 와서 그냥 묵묵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냥 와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좀 숙제도 그냥 열심히 하고 그냥 뭐 이런 건 너가 잘했고 이런 건 못했어라고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뭐 하고 이제 궁금한 거 질문하고 이제 고민 상담 같은 걸 잘 하지 않았었는데 이 친구가 좀 이런 집에 갈 때는 이런 이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합격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합격 수기를 쓰다 보니까 그것도 다 이제 너무 도움이 됐었던 거다 하면서 하지만 매주 노의 논술을 이제 반복하니 실제 시험장에서 논술 시험을 치를 때 긴장하지 않았던 걸 보면 그저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맞죠. 사실은 계속 모의고사 수능에서도 모의고사를 보는 게요. 정말 이제 수능 때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할 건지 그죠? 좀 더 긴장하지 않고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실전 모의 논술을 좀 계속 보는 거. 저희가 이제 매주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서술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결국은 백지에 서술을 해서 내가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푸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교수님이 내 답안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긴 풀되 최대한 교수님이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하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친구들 중에는요 특히 남자 친구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냥 식만 따다다다닥 이렇게 나열하고 끝, 답나고 끝 이런 경우는 부분 점수가 많이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서술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신 3.5고 수능이 이제 52333인데 홍대 수학과랑 그다음에 한양대 수교과 예비인데 결국 합격이 안 됐어요. 여기는 왜냐면 예비가 하나도 안 빠졌거든요. 제가 한양대 수교과를 쓰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를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거 아니다. 한양대 수교과는 쓰지 마라. 홍대 수교과는 괜찮아. 근데 한양대 수교과는 지금 너 실력이 안 되고 그다음에 논술 전형이라는 게요. 결국 수학 성적 하나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짜 수학에 미친 애들이 있어요. 수학 너무너무 좋다. 그래 나 정말 수학과 가지 않으면 의미 없다. 수학과 물리학과 이게 상위권 학교를 가면 갈수록 수학과랑 물리학과가 엄청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양대는 또 수능 최저도 없거든요. 그래서 쓰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이 이제 수교과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어떻게 그 의미가 없는데 쓰자. 그래서 이제 썼는데 너무 안타깝게 이제 예비 1번에서 이제 빠지지가 않았고 결국 이제 홍대 수학과를 간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써줬던 합격 수기 중에는 첨삭 과정에서도 저한테 과외 느낌으로 몇 가지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는 결국 논술 시험장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대면 첨삭을 1대1로 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못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친구가 이제 어느 부분을 못했고 어느 부분을 좀 잘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대면 첨삭을 하면서 계속 건드려 주죠. 그럼 이 친구한테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알려줬던 것이 이제 본인은 과외를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게 시험을 볼 때도 딱 생각이 나면서 너무 이제 도움이 됐다.
생각이 드니까 이제 이 친구가 합격 수기를 굉장히 정말 길게 써줬거든요. 정말 무슨 거의 뭐 찬양하듯이 이렇게 써줬는데 그게 저희 학원 이제 블로그에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찬양을 덜한 부분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개개인한테 다 맞춤형으로 첨삭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도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반복학습을 통해 체득하자. 당연히 이제 한 번 알았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죠.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보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내신 4등급 되고 이제 수능은 이렇게 나왔고 홍대 자율전공에 최초 합한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12월부터 해서 제 커리를 전체를 다 탔어요. 다 타고 홍대 같은 경우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이제 시험을 봐요. 좀 일찍 시험을 보는데 이 친구가 시험을 보면서 그러니까 파이널 제 수업을 들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고 그리고 성적 문자가 오면은 성적이 항상 자기는 평균치 딱 평균에 있기 때문에 이 합격 가능성이 있겠냐. 아닌 것 같다. 너무 좀 이제 괴로워했어. 이쯤 되니까 이제 너무 괴로워했었는데 제가 아니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좀 가능성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가능성 있다. 지금 조금 더 해보자. 너무 일일비하지 말자. 실전 모의논술 여기에 그냥 일일비 너무 성적이 일일비하지 말고 그냥 최대한 계속 너 거 다듬고 해서 가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적 문자가 오더라고요. 너무 일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 평균치 가다가 합격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이거는 정말 모의 논술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너무 마음 흔들리지 말고 그냥 끝까지 버티는 거. 끝까지 버티면 되더라고요. 끝까지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머님, 아버님도 꼭 생각하시고 혹시나 이제 친구들이 되게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할 때도 좀 그렇게 참 잘 잡아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숙제로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들을 스스로 다시 풀어보고 부족한 부분은 복습 동영상을 보면서 선생님이 풀이대로 다시 풀어본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 수업이요. 복습을 뭐 엄청 뭐 강조한다거나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습 당연히 중요한데요.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복습이 계속 되는 그런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3시간 반 수업 듣고 그냥 그때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 다시 풀어오고 정말 이게 전부거든요. 숙제라는 게. 그러면 그게 계속 이제 누적돼서 반복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실력이 본인도 모르게 이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섯 번째로는요, 전략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앞에 이제 박경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뭐 저희 시험 범위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제가 이제 모든 대학을 다 가지고 온 건 아니고 좀 중상위권 대학의 시험 범위만 가지고 왔는데 미적 확통 기하까지 보는 학교가 있고 미적 확통 미적까지만 보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이제 육모 구모 보고서 불안에 떨면서 이젠 진짜 수능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뒤늦게 온 친구는요 미적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기하학통이 준비 안 되기 때문에 미적밖에 할 수가 없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미적 확통 기하를 다 준비할 수 있죠. 그리고 어차피 확통 기하를 아주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게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남들보다 그냥 한 줄, 두 줄 그만큼 더 쓰면 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적 위주로 준비해야 돼 기하 확통을 조금 더 준비한다라고 생각하고서 저는 만약에 추천한다 그러면 미적 확통 기하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정말 경쟁력을 높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수능 최저에 맞게 지원하자.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수능 최저에 맞게 지원을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이가 아니면 너무 딱 정말 딱 말씀을 하실 수 있거든요. 야, 수능 최저를 맞춰야지 쓸 수 있지. 그걸 못 맞추면 그걸 쓰는 게 의미가 있니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애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마음이 그래도 6모는 맞췄는데 9모를 못 맞췄어. 그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모는 맞췄는데 6모를 못 맞췄어요? 그러면 또 될 것 같잖아요. 아니면 6모, 9모도 못 맞추긴 했는데 근데 우리 애가 진짜 한두 문제 차이인 거지 원래는 맞출 수 있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정말.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을 내려놓고 이거는 정말 조건이잖아요. 수능 최저라는 건 조건이잖아요. 이거를 맞추지 못하면 결국 시험을 잘 봐도 합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에 맞게 꼭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자, 이게 작년 경희대에서 발표한 수능 최저 충족률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충족률을 발표한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발표한 학교 중에서 경희대를 가져왔는데 경희대 자연의 수능 최저가 몇이냐면 이하 뭐예요. 두 과목만 합쳐서 2등급 하나, 3등급 하나 나오면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경희대 가고 싶은 친구가. 자, 이 친구들 이제 여기서 발표한 거에서 최고 충족률 이 50%예요. 그러니까 절반이 맞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저가 31.4%예요. 근데 이제 기준이 누구냐면 기준은 시험을 보러 온 친구들 중에서
지원한 친구 말고 시험을 보러 온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시험 보러 와서 앉아서 시험 본 친구들 중에서 절반 맞췄다고요. 그게 최고예요, 최고. 어느 정도냐면 진짜로 준비를 안 하고 왔거나 아니면 정말로 수능제를 못 맞추는데 그냥 찔러본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깝게 떨어진 친구도 많겠죠. 그러니까 꼭 수능 최저를 잘 맞춰서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이게 다시 말하면요, 기회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수능 최저 맞출 수 있죠. 그리고 준비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오히려 기회다. 이게 어떤 방증이냐면요, 그러니까 준비 없이 그냥 지원한 친구들이 너무 많다. 그잖아요. 그 전형 중에 나중에 이제 보시면 경쟁률이요 제일 높아요. 논술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친구들은 다 논술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요 준비도 안 해요. 진짜 저희 여기서 너무 오랫동안 친구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파이널 수업 때 어떤 친구들 오냐면 한 번도 논술을 준비해 본 적 없는 친구가 마지막 3시간 수업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친구도 있죠. 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된 친구는요. 3시간 동안 그냥 출제 기조만 파악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준비한 친구들한테는 정말 너무나 좋은 기회다. 남아있는, 그리고요. 처음부터 시작하잖아요. 12월부터 수업을 시작하면요. 마지막 11월에 남아있는 친구도 많지 않아요. 다 중간에 정시 파이터 되겠다라고 하고 나가 떨어져요. 그러면 정말, 근데 그 친구 정말 정시를 열심히 하고 정시가 진짜 잘 될까요?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한 친구들한테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꼭 생각 잘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이거 논술로, 그러니까 수능으로 갈 수 없는 대학을 논술로 가는 친구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정말 준비한 친구들 중에서는 정말 너무 가기가 좋은 그런 전형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그래, 준비를 해야겠다. 언제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요. 일찍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럼 왜 제 수업을 들어야 될까? 제 수업은요, 교과서 개념, 그러니까 증명, 논술 기출을 다 아우르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제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서 핵심 개념으로 완성하는 수리 논술. 그래서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개념을 마지막까지 끌고 갈 건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지막까지 중요한 건 결국 개념이다. 그래서 개념과 증명과 논술 기출로 연결되는 체계적인 수업이고요. 수능과 논술을 그래서 한 번에 준비할 수 있고요. 논술 핵심 빈출 개념을 이제 완벽하게 다질 수 있는 수업이다. 반대로 가겠네요. 자, 그래서 반복 복습 커리큘럼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수업인데요. 자, 1교시, 2교시, 3교시가 이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학원에 와서 3시간 반 제 수업을 들으면 첫 번째는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한 실전 모의 논술 및 대면 첨삭을 하고 해설하고 그다음에 핵심 빈출 주제 강의를 해요. 그럼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주에 오잖아요. 그럼 1주차 수업을 해요. 그리고 1주차에서 2주차로 가기 전에 이제 다시 쓰기. 그러니까 그 복습 과제가 있죠. 이 첫째 주에 배웠던 수업을 다시 써오는 거예요. 2주차까지. 그럼 2주차에는 오자마자 시험을 봐요. 그러면 그 봤던 거를 한번 수업 들었죠. 숙제했죠. 그 다음에 다시 실전 보죠. 그리고 3주차 오잖아요. 그럼 3주차 일주일 뒤에 이 논술에 대한 대면 첨삭이 이루어져요. 그럼 한번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첨삭 받기 전에 결국은 문제를 한번 다시 보고 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수업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반복해서 결국은 학습이 되게 되는 그런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합격생이 추천하는 정말 합격만 생각하는 그래서 친구들 개개인으로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좀 준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이고요. 이게 상반기에는 좀 그렇게 더 학생들을 제가 파악하고 좀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하반기에는 그죠 여름 방학부터는 친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때는 그때 친구들을 이제 개개인으로 파악하기가 이제 당연히 1대1 대면 첨삭이 전부 이루어지지만 제가 모든 학생을 다 파악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일찍 시작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시간표는 여기 나와 있고 이제 오늘 받으셨던 브로셔나 여기에도 이제 시간표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일찍 준비하셔서요.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